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큰 돈 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좋은 가격이 어딘지 이 가격대에 대한 전략을 오늘은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밤에 양자 컴퓨터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양자 컴퓨터 전체적으로 아이온 Q라든지 리게티 이런 D-Wave 이런 애들은 좀 음봉으로 빠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얘네들도 어제 무너졌다가 꼬리를 급격하게 말아 올린 애들이란 겁니다. 꼬리를 전체적으로 말아 올려줬고요. BTQ 테크놀로지스라든지 아키퀀텀, 특히 실스크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는 걸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자체가 어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실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어제는 시장 자체가 나쁘지도 않았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최근에 양자 컴퓨터의 하방 압력을 키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또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시진핑 국가 측이 또 강하게 나오니까 또 이제 2주 내에 만날 거다. 이제 100% 관세는 지속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만나서 해결할 거다 이런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죠. 그렇다고 해서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올라줘야 정상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나마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서 플러스 마감했다. 이 정도가 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자 섹터들도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옵션 만기에 따른 다시 이런 긁어내는 물량들, 매수하는 물량들, 그런 것들과 함께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 섹터들도 좀 이제 상방 흐름을 잡았다라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여기서 끝도 아니죠.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실 여기서 갑자기 미친놈 마냥 말을 바꿔버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정말로 이게 2주 내에 만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훈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섹터의 우상향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는 무리는 없을 거다. 이게 꼭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방을 잡는데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사실 굳이 이게 아니어도 상승했을 것 같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테슬라가 3분기에는 또 깜짝 실적을 발표할 거다. 예, 실적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게 시장에 또 뭐가 있다.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써 전체적인 증시의 상방 흐름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다른 섹터들도 물론 실적 기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흐름이 올라간 건 당연하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당장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실스크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3분기 매출이 510만 달러로서 분기 최대, 연간 최대 82% 성장 전망에 이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26년도에도 연속적인 성장 기대가 된다. 라고 하면서 실스크라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매출도 3분기에 굉장히 기대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양자 컴퓨터라는 섹터 역시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 양자 컴퓨터 내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3분기 전체적인 실적 기대감으로 우상향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격 전략을 또 잡아드린다라는 거고, 다만 문제는 뭐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 그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요. 비난을 한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방송하지만 일단은 흐름에 대한 부분을 작년부터 양자 컴퓨터는 26년까지는 들고 가라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제가 시장가로 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빠질 때마다
오히려 모아가는 게 양자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도 보다시피 제가 9개월 전, 뭐 10개월, 이게 사실 9개월 전이라 하지만 이게 10개월 전, 뭐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눌림목마다 가격 전략도 계속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격 전략을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분할 매수 범위를 뭐 마이너스 30%, 40%까지 잡냐라고 하는데, 우리 어제 같은 경우 시장 무너질 때 봤죠. 양자 컴퓨터 지금 너무 상방을 크게 잡아버리니까 한 번 무너지면 마이너스 20% 하루 만에 갑니다. 하루 만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과거부터 잡아드렸던 가격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양자 컴퓨터 포모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조금만 가해줘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는 뭐다? 정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흐름상 넓게 잡아드리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그래서 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매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내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최고점에다가 시장가로 갖다 박아서 내가 전 재산의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잃는 것보다 차라리 1,000만원 못 벌더라도 500만원, 300만원 버는 게 더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 가격 범위에 대한 부분은 좀 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고사항이고, 뭐 여러분들이 갖다가 올인하겠다라고 하면 말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인생인데 제가 뭐하러 말립니까? 그래서 참고사항이니까 하실 분들은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돈을 잃는 일 없다. 지금도 가끔 이제 제가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인트루전은 왜 안 다뤄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 양자로 엮일 확률이 높다. 아직 안 엮였습니다. 뭐 무슨 보도자료가 나면 해드리겠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추천드린 가격대에서 그대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인트루전을 제 방송을 보고 매수했으면 수익이 났으면 났지, 지금 이게 손실일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안 다루세요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시장가로 갖다 박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까지 저에게 물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이런 거 인트루전이 되었던지, 제가 뭐 평소에 언급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급락이 크게 나온다, 아니면 급등이 나온다, 아니면 어떤 모멘텀 이슈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다뤄드릴 거예요. 아무 이슈도 없는 거를 제가 그거를 뭐 10분, 20분 동안 차트만 보고 다루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 차트와 함께 가격 전략 잡아볼게요. 자, 일단 BTQ 테크놀로지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TQ 테크놀로지스고요. 일단은 BTQ 테크놀로지스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2평은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12평을 타고 흐르는 건 이쁩니다. 일단은 다만 BTQ 테크놀로지스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10 아래로 접근한 걸 추천드린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차 매수는 지금도 사실 저는 $10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신규로 접근합니다. 현재 전체적인 $12 여기 한 12.5겠죠? 12.5 이 구간에서 지금 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아마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대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돌파가 나와주고 급반등하면은 차트적인 흐름이 굉장히 이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10 아래로, 아마 이게 22평이 생성된다라고 하면은 한 $8, $9 이 사이에서 생성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차트 흐름상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BTQ 테크놀로지스 이걸 매수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8에서 $12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 포지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 포지션 잡으실 것 같고, 지금 뭐 목표 가격은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지금 양자 컴퓨터들은 목표 가격은 지금 양자 컴퓨터가 지속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30% 돌파하면은 이상부터는 익절가의 개념을 잡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제가 뭐 어떤 흐름, 당장의 어떤 뭐
뭐라 해야 될까, 당장에 뭐 어떤 엄청 강한 이슈, 예상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이 싹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가를 지금 뭐 제가 20이다 30이다 잡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통상 50%라고 이야기는 하죠. 통상 50%. 그래서 이런 건 뭐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손절 가격은 사실 얘는 5를 안 깨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5, 6. 그래서 손절 가격은 얘는 5를 안 깨는 게 베스트. 그리고 뭐 일단은 26년까지 못해도 그냥 목표 가격을 50% 이상은 사실 익절가 잡고 가져가는 게 베스트. 그리고 최소 26년까지는 들고 가는 게 베스트.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은 어차피 26년 그때까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빨리 팔 필요는 없다 라는 거고요. 자, 아키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차트적인 흐름 보면은 52평 아래로 이탈이 나왔고요. 22평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지금 지켜낸 게 62평이죠. 62평을 지켜내면서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는 62평으로 잡자라고 하면 분할 매수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지금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폭도 넓게 잡아줘야 됩니다. 분할 매수 폭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은 45달러가 저항선에 박아놨어요. 지금 하방으로 열어놓는다라고 하면은 한 30달러까지는 대략적으로 122평이 타고 올라와주는 이 30달러까지는 잡아두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도 한 25달러, 좀 크게 잡으면 20달러. 그래서 전체적인 242평 지키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은 아키컨터 30에서 45. 그래서 지금 얘는 20으로. 어차피 시장이 확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스크. 실스크는 지금 이제 52평대 지키면 제일 베스트였는데 한번 아래로 들어왔죠. 그래서 한번 얘 같은 경우 이렇게 7달러부터 해서 일단 이렇게 5달러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지션 잡아주면서 22평 타고 이렇게. 그래서 타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62평 따라가면서 받쳐주는 게 베스트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할 매수 가격은 이렇게 잡아내면서 혹시 급락이 나오더라도 62평대는 깨지 않고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제일 베스트인 상태다, 실스크는. 그래서 실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한다고 하면은 그쵸, 5에서 지금 7, 5에서 7, 4.5에서 7이고, 아마 얘 같은 경우는 62평을 타준다라고 하면 3.5, 그냥 3.5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5를 안 깨는 게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온큐. 자, 아이온큐도 5, 20을 깨버렸죠? 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62평대를 지켜내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62평대 타고 가주면서 한 50달러 지켜냈는지, 그럼 지금은 70에서 50까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이렇게 해도 장기 평대 딱 타고 올라준 40으로 보면 좋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한 35 정도 될 거예요. 35 여기까지 받쳐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50에서 70. 그 다음에 손절 가격 35.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게틱 컴퓨팅 차트 같은 경우, 리게틱 컴퓨팅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이 이제 사실 여기서 이렇게 잡기엔 짧아요. 얘도 지금 22평을 타고 이렇게 좀 가면 좋습니다. 근데 얘는 좀 이렇게 너무 이격 범위가 너무 넓죠. 그 주식에는 이 평을 가지고서 내가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이평을 가져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격의 밀집도가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이평의 회귀성이라고. 회귀성. 서로가 모이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평의 회귀성으로 해서 얘가 다시 이렇게 하방으로 조정줄 확률이 큽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짧게 잡으면은 손실폭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5, 20평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얘는 좀 크게 잡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50달러 아래로 해가지고 한 30달러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 구간까지 좀 열어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62평 타면서 아마 30달러라는 게 얘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 30달러 근방까지 밀리면 62평이 아마 딱 30달러쯤 터치할 때가 될 겁니다. 그때 반등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밀린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한 15달러 정도까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 지금 이제 30에서 50 15달러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거 왜 손절가를 50% 가까이 잡아드릴까요? 잡으세요라고 하는데, 이런 건 지금 이미 이격이 이만큼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매수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욕할 거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다 놓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급반등이 많이 나온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만 해도 20-30%씩 밀어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잡아놓고 손절가도 크게 보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이미 5, 20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격도가 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타점이 여기 잡기에는 많이 애매해요. 너무 짧은 분할 매수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한 이 구간까지 25달러까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25에서 한 40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켜주면은 살짝 이탈이 나왔을 때 지켜줘야 될 구간은 15달러 정도. 그래서 15달러를 조금 지켜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그래서 이게 제일 베스트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퀀텀 컴퓨팅. 퀀텀 컴퓨팅도 아까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보자. 아까 뭐 원칙적으로, 원칙이라기보다는 뭐 차트를 보고 뭐 2평 때 나는 62평까지만 볼 거야, 20평까지 볼 거야. 이견 밀집도가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자, 현재 일단은 뭐 이 식으로 보시고 얘는 전체적으로 한 이 사이 정도까지 되겠죠? 한 13. 장기평 타고 오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는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그건데 기다려. 일단 잠시만요. 퀀텀 컴퓨팅 13. 13에서 20. 사실 2평만 가져서 매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도 보는 게 맞습니다. 10. 8. 얘는 8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8을 안 깨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기존에 매수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